오은영의 동화 나라. 사랑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 오늘 함께할 동화는 미녀와 야수입니다. 저자는 장 마리 르 프랑스 드 보몽입니다. 미녀와 야수는 진정한 가족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야수의 모습이 된 남자가 있었는데 우연히 자신의 성에 들어온 상인을 하룻밤 재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이 주인인 야수의 허락도 없이 막내딸에게 주려고 성의 정원에서 장미 한 송이를 꺾자 사납게 생긴 야수가 나타나 소리치고 상인은 엎드려서 용서를 빌게 되었어요. 그러자 야수는 상인에게 막내딸을 자신에게 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네요. 상인의 막내딸 벨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야수의 성에서 살게 됩니다. 야수와 함께 지내게 된 벨, 과연 이 큰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미녀와 야수. 아주 먼 옛날 세 딸을 둔 상인이 있었어요. 그는 큰 태풍에 전 재산을 잃어 남은 재산이라고는 시골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뿐이었지요. 상인은 세 딸을 데리고 시골집으로 갔어요. 벨의 언니들은 투정을 부렸지만 벨은 아버지를 위로하며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인의 배 한 척이 무사히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갖고 싶은 게 있니? 오는 길에 사다 주마. 상인은 배를 보러 가면서 세 딸에게 물었어요. 아름다운 보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쁜 옷과 빛나는 구두가 필요해요. 언니들은 화려하고 값비싼 선물을 부탁했어요. 벨, 너는 뭐 갖고 싶은 게 없니? 오시다가 길가에 핀 장미꽃 한 송이만 꺾어다 주시겠어요? 하지만 배에 실린 물건들은 비바람을 많이 맞아 쓸모가 없게 되었지요. 상인은 실망이 컸어요.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가 몰아쳐 숲속을 헤매던 상인은 으리으리한 성을 발견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성 안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답니다. 상인은 벨 생각이 나서 탐스러운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어요. 누가 감히 내 꽃을 꺾는 것이냐? 사납게 생긴 야수가 상인 앞에 나타나 소리쳤어요. 겁에 질린 상인은 용서를 구했어요. 좋다! 내 딸 중에 한 명이 이곳에 온다면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집에 돌아온 상인은 벨에게 장미를 주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버지, 제가 야수에게 가서 용서를 빌게요. 상인이 말려보았지만 벨은 고집을 꺾지 않았지요. 성 안에는 벨을 위한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벨이 식사를 위해 의자에 앉았을 때 야수가 와서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나! 벨은 끔찍하게 생긴 야수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오. 야수는 벨에게 정중하게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벨, 나와 결혼해 주겠소? 벨은 더 이상 야수가 무섭지 않았지만 야수의 얼굴을 보면 결혼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벨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어요. 벨의 애원에 야수는 마음을 돌렸어요. 좋아요. 다녀오시오. 하지만 7밤이 지나도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말 거예요. 야수는 벨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어요. 이 반지를 끼면 집으로 갈 수 있어요. 돌아오고 싶을 때도 이 반지를 끼고 돌아가겠다고 말해요. 내 딸, 벨이 돌아왔구나. 벨을 야수에게 보내고 병을 얻었던 상인은 집으로 돌아온 벨을 보고 기운을 차렸어요. 하지만 언니들은 벨의 아름다운 옷차림에 셈이 났지요. 벨이 야수에게 약속한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벨, 우리가 얼마나 널 보고 싶었는지 아니?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며칠만 더 있다 가렴. 7밤이 지나도 벨이 돌아오지 않자 야수는 기운을 잃고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벨은 꿈을 꾸었어요. 야수가 바닥에 쓰러져 죽은 듯 보였지요. 벨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내가 너무 늦었어. 성으로 돌아가겠어. 벨이 반지를 끼고 이렇게 말하자 순식간에 성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야수는 꿈에서 본 것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벨은 야수를 안으며 외쳤어요. 죽으면 안 돼요. 사랑해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벨의 말이 끝났을 때였어요. 눈을 뜰 수 없는 강한 빛이 야수의 온 몸을 감싸더니 야수가 있던 자리에 왕자가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당신은? 나는 원래 왕자였어요. 내 몸에 걸려있던 마법이 당신의 사랑으로 풀린 것이지요. 벨과 왕자님은 성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녀와 야수는 진정한 가족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상인은 배가 여러 척이 있는 큰 부자였지만 큰 태풍으로 가진 것 대부분을 잃고 말았지요. 벨의 언니들은 집안 사정을 생각하기는커녕 집이 작아진데 불평을 하고 화려하고 값비싼 선물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야수에게 벌을 받게 되었는데도 언니들은 직접 나서서 벌을 나눠받는 대신 벨을 나무라는 게 전부입니다. 더 나아가 벨을 질투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 언니들은 가족의 평화마저 해칠 뻔했습니다. 벨이 약속을 어겼을 때 야수가 벨에게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 모두에게 벌을 주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아이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혜택을 누리면 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책임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저 한 집에 사는 관계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사이일 때 가족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야수는 외모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첫 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외모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내면입니다. 그에 더해 정말로 사랑한다면 서로 믿음을 갖고 약속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미녀와 야수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월아이의 책 미녀와 야수와 함께한 오은영의 동화나라였습니다.